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려고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징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람입니다. (2013년 7월 9일) 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국민들 중에서 누가 궁금해 하실까요? 이 부정선거 물타기로 시작됐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5명씩이 보고 합의해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작 중요한 국정원 부정선거 국정조사 정반대입니다. 오늘까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양쪽이 삿바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래판 위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문재의원 2명을 먼저 뺄 테니까 민주당 너희도 김현, 진선미 이렇게 둘 빼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국정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내야 하는데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도 국정조사 기대하고 계신 분들 안 계시겠죠?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45분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4,318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세상 모든 방송의 주인공은 바로 사람입니다. 언뜻 달라 보이죠? 하지만 드라마도 스포츠도 또 뉴스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인간의 사랑과 꿈 그리고 극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일부라도 사람을 수단시하거나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순간 모든 인간이 상처받게 됩니다. 또 방송 프로그램은 그 순간 그 자체로 흉기가 돼버립니다. 나치 때 그랬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를 둘러싼 채널A의 망언 파문이 그런 방송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사망자 2명은 중국인으로 추정된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2명이 사망자로 신원이 지금 파악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인이 우리 입장에서는 사망자가 중국인이라서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귀를 의심케 하는 이 말은 지난 7일 뉴스 특보를 진행 중이던 채널A의 앵커의 입에서 나온 방송 멘트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조용히 묻힐 뻔했던 이 말은 하지만 SNS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나절도 안 돼서 몇몇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기사화됐고 채널A 측은 부랴부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인즉 생방송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원칙적인 입장일 뿐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사망자 가운데 한국인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혀서 전날 방송이 실언이 아니라 본심이었음을 재확인해준 꼴이 됐습니다. 예몽 위엔과 왕린지아 양의 죽음을 애도하던 중국 대륙의 슬픔은 돌연 분노로 돌변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일제히 채널A의 망발을 보도하자 중국민의 민심은 그야말로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채널A 사장 명의로 부적절한 일이었다며 중국말로 사과하기에 이르렀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중국의 포털 사이트인 소후닷컴에만 하루 동안 21만 개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다수 중국 네티즌들은 사과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에 대한 원색적 비난은 점차 삼성과 같은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등 혐한 감정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까지 가세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난 일요일에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중국 학생과 피해를 입은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채널A 앵커의 한마디 때문에 중국에서 옷을 9번이나 갈아입은 대통령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거나 미국은 윤창중, 중국은 채널A라는 식으로 한탄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자 처음에는 징계에 부정적이던 방통심의위원회도 채널A의 망언이 인류 보편적 가치의 존중이라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곧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가 한 것은 좀 그런 방송으로서 적절치 못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화, 글로벌화된 이 시대에 그런 언사를 친 것은 매우 옳지 못하고요. 옳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것이 우리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인간 그 어떤 휴머니즘에서 매우 반하는 거니까요. 그게 잣대 맞춰서 저는 심의를 하려고 그래요. 아마 곧 있을 소위에서는 검토할 거예요. 네, 심의할 거예요. 얼마 전에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시켜서 멀쩡한 광주 시민들을 잡더니 이제는 어렵사리 키워온 한중 관계까지 아주 말아먹을 기세입니다. 오늘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종편 시사 프로그램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9월로 예정된 재승인 심사에서 종편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2%로 그냥 놔두자는 답변보다 10% 정도 크게 높았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또 한중 관계를 위해서라도 9월에 있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가수가 앨범이 나오면 홍보가 생명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원 시장에다가 노래를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세계적인 한류 스타 JYJ가 예정돼 있던 홍보 마케팅 일정이 갑자기 중단됐는데요. 그 이면에 연예계 슈퍼 갑의 횡포가 자리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한류 스타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 JYJ. 지난 4월에 열린 일본 공연에서는 30만 명의 팬들이 몰려 절정의 인기를 확인시켜줬습니다. JYJ는 해외에서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공중파를 비롯한 방송 연예 활동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몇 해째 거대 기획사인 SM 측이 이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일 경우 연예계 슈퍼갑에 의한 횡포가 드러나는 셈인데 공정위는 물론 주류 언론까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쉬쉬하기 바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가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약의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완료된 상황은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백지화했다거나 한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벤트 페이지에 네. 해당 그 시아준수 쇼케이스와 관련된 배너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걸려 있고요. 네. 현재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일을 지켜보는 팬들의 심경은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JYJ가 당한 숱한 일들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JYJ 관련해서 시아준수는 JYJ 활동을 할 때도 네. JYJ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0년도였나요? 네. 그때 빠졌다는 음원을 유통을 할 때도 네. 처음에 멜론에서 음원 유통을 할 듯이 보였지만 유통이 되지 않았어요. 네. 당시에도 정상적이라면은 그 음원 유통이 됐었어야 되지만 멜론에서 음원이 유통되지 않았고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그 어떤 그런 SM과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꼭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도 할 수는 없지만 네.
일반적으로 JYJ가 유통이라든지 TV 출연이라든지 약자인 건 맞죠? SM과 연재협이라든지 이런 다른 단체들, 네. 문산연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그쪽에서부터 JYJ는 배제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JYJ 팬이 아닌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는 얘기일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뉴스가 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아 준수가 속한 그룹 JYJ는 모그룹인 동방신기의 소속사 SM과 그동안 전속계약 분쟁을 벌인 뒤에 지금까지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수는 홍보가 생명인데요. 홍보가 중단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정된 TV 출연이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JYJ의 다큐 영화죠. 더 데이는 상영 직전에 극장 개봉이 취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연예계에 엄존하는 가불관계,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데일리 고발 뉴스는 지금 공정위에 계류 중인 JYJ 대 SM 사건을 비롯해서 연예계 가불 문제에 대해 연속 보도를 준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0화국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TV를 보면 오히려 세상을 더 모르게 된다고 해서 TV를 바보 상자라고 불렀었죠. 현대기술의 총알하는 스마트 TV 시대에 요즘 종편은 말할 것도 없고 공중파까지 다시 바보 상자가 돼버렸다는 탄식이 많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보도 행태 긴급 점검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국정원 이 선거 개입 사건이 굉장히 큰 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들이 대부분 MB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신으로 보도하거나 보도를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후반 배치입니다. 10번째 이후로 대부분 배치가 되거나 혹은 단신 보도에서 거의 그 시청자들한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보도를 했고요. 대부분 이 보도들도 그냥 공방, 아니 무곡제기, 물타기, 이런 그 안에서도 왜곡이 벌어졌고요. 이런 형태로 보도를 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언론 4단체가 오늘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긴급 토론회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휘환 민원연 사무처장이 발제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언론이 국정원 사태의 공범자로 전락했다는 얘기였습니다. 특히 KBS, MBC 양대 공영방송의 행태가 심각했는데요. 국정원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조중동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1일까지 열흘 동안 중앙과 동아가 촛불 집회를 전혀 보도하지 않았고 조선이 2차례 짧게 보도했는데요. KBS와 MBC는 같은 기간 딱 한 번, 그것도 단신으로 보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KBS 같은 경우도 그렇고 MBC 같은 경우도 그렇고 MBC 같은 경우는 그 김재철 사장이 쫓겨나갔지만 이후 신임 사장 김종국 신임 사장이 왔지만 제2의 이제 김재철 체제로 돌아갔을 뿐이다. 사장만 바뀌었고 우리만 바뀐 그런 MBC로 전락해 있다라는 것이 이번 국정원 사건 보도를 통해서 다 나타났고 KBS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1일 날 단행한 이제 그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이후 KBS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단행한 그 면면을 보면 과거 김인규 시대로 돌아갔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임장혁 YTN 공정방송 추진위원장은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은 차치하고라도 언론인으로서 직업적 소임을 저버리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계의 뼈아픈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국정원 이 대선 개입 사태는 그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반세기 만에 나올까 말까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언론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하나라도 더 보도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특정 경쟁도 벌어지고 서로 더 많은 걸 취재해서 이런 말하자면 장사거리가 없는 거죠.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사를 상품으로 보는 그런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 이 국정원 사태는 대선 개입 사태는 어마어마한 그 시장판이 널려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뛰어들어서 경쟁을 하고 특종을 위해서 취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런단 말이죠.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도박장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한국마사회가 주민들도 모르게 주거지 인근에
화상 경마장을 추진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마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중계 화면을 보며 돈을 걸 수 있는 장외 막건 발매소, 이른바 화상 경마장입니다. 한국마사회는 현재 용산역에 있는 화상 경마장을 학교 밀집구역인 용산 전자랜드 인근 건물로 이전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은 성심여중, 고등학교, 원효초등학교 등과 불과 200m 거리입니다. 학교 앞에 도박장이 웬 말이냐? 도박장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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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교육 환경들에서 폐해를 주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주변이 이런 화상 경마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주택가가 슬럼가가 되어서 도시 환경 자체가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학생들의 통학로와 문화시설 이용 거점에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도박 경마장을, 그것도 주민들 몰래 이렇게 들여왔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물론이고 우리 성심여고는 물론이고 모든 교사들이 함께 할 것이고요. 몰아낼 때까지 끝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시민공대위는 화상 경마장 이전 승인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시행사 직원의 뇌물 수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 마사회가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추진한 것은 물론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니까 비밀행정이었고 불통행정이었다.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했고 과연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서울 용산구 측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취소를, 그리고 한국마사회에는 이전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오늘 밝혀왔습니다. 용역에 의해 막혀있던 한국일보 편집국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기자들을 쫓아낸 게 부당하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것인데요. 25일 만의 일입니다. 아직 장제구 회장이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이 반쪽만 열린 셈인데요. 그래도 일단 편집국으로 돌아간 한국일보 기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사가 쓰고 싶었습니까? 국민들이 함께 응원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사주가 아니라 국민만 보고 건필하시기 기대합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2013년 7월 9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삼천리 3천만의